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은 봄의 시작이자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3월이 가장 설레는 이들이 아마도 대학 신입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배를 마시고 한 해 더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에겐 봄은 또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이처럼 함께 출발했어도 도착하는 시점은 언제나 달라집니다. 그러나 누구든 한 고비를 힘들게 넘고 나면 언제나 다시 또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입이 끝나면 취업 준비가 곧 닥칠 것이고, 취업하면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또 다른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는 한 번만에 뚝딱 성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몇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쉽게 간 길을 나는 몇 번이고 도돌이표를 따라서 다시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입안에서는 정말 쓴맛이 맴돌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엄치나 엄친 딸이라도 인생에서 승승장구만 하는 경우는 없는 듯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지요. 다만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한꺼번에 오느냐, 나눠서 오느냐 차이는 있겠지요. 그때야 조금은 알게 될까요? 지금껏 내가 너무도 당연한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여겨왔던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행운과 신의 가호가 함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말이지요. 오늘 심통부리기 사례는 대학 입학과 관련된 2명의 청년들입니다. 우선 소변 강박증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한 재수생 A군의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A군은 수업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죠. 매번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일부러 다녀왔는데도 수업 중에 또 소변이 마렵습니다. 더욱 문제는 시험을 칠 때입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날도 큰 걱정입니다. 방광염 치료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안정제를 좀 먹었더니 졸립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됩니다. 강박증에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A군은 왜 재수를 하면서 강박증이 생겼을까요? A군만의 고유의 불안 원인이 있겠죠. 이걸 찾아서 해소해 줘야 합니다. 사실 A군은 지난해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희망하던 명문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2순위로 합격한 대학을 다닐까 재수를 할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재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같은 반 친구가 명문대에 합격했기 때문이죠. A군이 늘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고, 그 친구는 A군보다 성적이 뒤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A군 마음에서는 도저히 대입 전형 결과가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A군 자신이 명문대에 떨어진 것 자체는 용납이 돼도 등수가 낮았던 내 친구가 합격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야 친구의 합격을 축하해 줘야 되겠지만 속마음도 그렇게 되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A군은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요즘 대입 전형 결과가 마치 럭비공 같다고들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합격하고 누가 떨어질지 예상을 못하겠다는 거죠. 저희 세대처럼 학력고사나 수능 하나로만 점수를 매겨서 대학을 가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1등 하던 아이는 떨어지고 평소 성적이 시원찮던 아이들이 오히려 합격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승복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이런 상황이 더욱 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직장에서도 능력이 좋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승진도 빨라질까요? 또 나보다 외모도 공부도 별로였던 친구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억울하고 배가 아프지요. 왜 인생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공평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겁니다. 바로 A군도 그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라도 꼭 명문대를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든 재수 생활을 하자니 마음만 조급해지고 불안한 거죠. 재수까지 하는데도 만약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도 뇌리를 스쳤을 겁니다. 그래서 소변강박증이 생기는 겁니다. A군은 그냥 이유 없이 소변강박증이 생겼고 그 때문에 재수 결과가 안 좋을지 모른다고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도치된 겁니다. A군은 재수까지 하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미리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전장치 내지는 실패했을 때를 대비할 마음의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즉, 내가 재수까지 해서 떨어지더라도 내 친구보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변 강박증 때문에 학원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뿐이야 라는 마음의 명분인 거죠. 이런 무의식이 결국 A군이 자신의 감각을 유독 소변에 집중시킴으로써 소변 강박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독 학원에 있을 때나 학원을 오가는 버스 안에서 증상이 심해졌던 겁니다. A군은 친구와의 비교 때문에 자신이 지금 마주한 실패라는 결과물이 매우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이 길게 보면 다 착시 현상에 의해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는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A군은 다행히 차도를 보였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공황장애로 내원한 명문대 신입생 B군의 사례입니다. 그는 강의를 듣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서 얼른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안정을 취하고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중간고사를 한참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그 과목은 F학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강의 중에도 계속 반복되고 병원에 가서 심장검사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국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도 몸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 겁니다. B군은 휴학 중에도 도서관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강의실만 들어가면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또 공황장애 증상이 다시 나타날까봐 미리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복학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불안해합니다. 대신 군대를 갔다 올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 때문이라는 자신이 읽은 심리학 서적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B군 자신이 딱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B군의 어머니가 유독 공부 때문에 자신을 다그쳤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정신의학적으로 일견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B군의 경우가 그런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죠. 다른 장소도 아닌 유독 강의실에서 자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실마리입니다. 왜 하필, 왜 유독 강의실에서 첫 공황 발작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계속된 걸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기에 B군 공황장애의 진짜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B군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은 그리 썩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신 실기 위주의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한 경우죠. 앞서 소개한 A군은 고등학교 때 자신의 평소 성적보다 못한 대학에 합격해 재수를 해야 했던 반면에 B군은 자신의 평소 성적보다 훨씬 나은 대학을 합격한 것이죠.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대학을 잘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상황입니다. B군이 대학에서 전공 수업 강의를 듣는데 도저히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던 거죠. 처음에는 친구 도움을 받아 간신히 넘기곤 했지만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버겁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명문대 간판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자기 수준에 맞는 다른 대학을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현재 학과 수업은 못 따라가겠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이미 수업 내용도 못 따라가겠고 또 시험을 쳐봐야 낙제할 것은 예상이 된 거죠. 하지만 자신이 실력이 안 돼서 수업을 못 듣고 시험을 못 봤다는 건 스스로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체면이 상하기도 하겠죠. 결국 B군의 무의식은 공황 발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 책을 읽으며 부모가 자신에게 준 상처가 원인이라는 엉뚱한 명분을 선택해버립니다. B군이 숨어버리기에 안성맞춤인 명분이 되는 거죠. 당장의 대입 결과만 놓고 보면 A군은 운이 따르지 않았고 B군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그 운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성현들은 감당치 못할 재산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는 내 실력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당장에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면 그걸 성공했다라며 좋아라 합니다. 하지만 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운 좋은 결과는 언제고 B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더 큰 고통과 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취직 잘했다라거나 혹은 돈 많은 집에 시집장가 잘 갔다라며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 보면 결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님이 드러나죠.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당장에는 노력했던 것보다 결과가 따라주지 못해서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고 더욱 와신상담한 노력들이 훗날 결정적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고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겠죠. A군은 재수라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 덕분에 아마도 대학에서는 좀 더 잘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역전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또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설령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자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인생의 간이역마다 마주하는 성패라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내 친구나 내 주변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내 인생 항로에서 벌어지는 나 자신과의 승부일 뿐인 거죠.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라고 말이죠. 나는 내 노력에 비해서 당장에는 좋은 결과가 안 생겼는데 남들은 참 쉽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결코 내가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미리 준비를 더 하는 것이고 남들은 운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미처 대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어쩌면 단기간에 평가하고 단기간에 평가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착시현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승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실패해도 의연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는 A, B군처럼 수험생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누구라도 계속되는 진행형일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